낙후된 변방이 아닌 삶의 질이 높은 서울 대표 명품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성북구. 소통과 현장 중심의 구정 운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현장 중심 행정가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만나봅니다. 민선 8기 1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이번 시간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함께 취임 후 1년 동안의 소회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역사문화의 도시, 청년의 도시 성북구청장 이승로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지는 5년이 지났는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지난 1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민선 8기는 이제 소통만이 아니라 책임까지 아우러서 이 성과까지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저희 성북구를 평가를 했는데 네. 최고 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더라고요. 네. 너무 과분한 평가를 해 주셨는데 민선 8기 동안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제가 현장구청장을 꾸준히 운영을 했어요. 약 한 만여 명의 우리 주민들을 직접 대면을 했고 한 360건의 의제, 민원, 정책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또 의제를 받았어요. 네. 앞으로 민선 8기 내내 이런 성과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함께 소통해야 할 그런 의무감을 갖는 것이죠. 네. 예. 이 성북구와의 인연이 지금 40여 년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누구보다 이 성북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우리 성북구 좀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성북구는 정말 선택받은 저희가 행복한 그런 도시입니다. 네. 저희 성북구에서 구립미술관을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개관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지금도 미술관이 4개나 있습니다만은 박물관 또한 저희 성북구에도 9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지 관리하는데도 민선 8기 구청장으로서 이런 과제를 좀 안고 있는 것이죠. 특히 저희 성북구는 구립 도서관이 네. 현재 규모 있는 도서관이 16개나 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서 바로 도서관을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구립 도서관을 비롯해서 무인 도서 대출기 이렇게 해서 한 30여 개가 현재 저희 성북구는 갖춰져 있죠. 저희 성북구가 또 특히 자랑할 만한 게 하나 있다라고 하면 네. 주민자치위가 1기, 2기, 3기 지금 최고의 단계의 주민자치가 가장 정착 단계에 있다는 것을 꼭 자랑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북구는 크지 않은 도시지만은 뭐 예. 사람 냄새 나죠. 그렇습니다. 예술과 문화의 향기도 많은 도시가 바로 성북구가 아닌가 싶은데. 예. 자, 우리 성북구청장님의 면면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석관동 장의동 구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하셨고요. 네. 뭐 서울시의원을 거쳐서 성북구청장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자, 궁금합니다. 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예. 정읍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서울까지 예. 올라오셔가지고 예. 정치 생활을 시작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예. 서울에 정착하고 나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네. 주민들의 자의, 타의 이렇게 해서 생활자치를 시작하게 된 거죠. 따라서 이제 구의원도, 시의원도, 네. 구청장도 여러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동기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네. 이런 데서부터 비롯이 됐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복성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셔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상황실이라고 들었는데 그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네. 통상적으로 보니까 150건 전후가 매일 그렇게 많아요? 상황실에 문의를 하고 네.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여러 아침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일을 처리를 했는지 네.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얻어지는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황실을 아침마다 들려서 그걸 꼭 확인을 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이렇게 현장에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기억나는 얘기라던가 기억나는 사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 3년 전에 저희가 열선, 겨울천 열선 네. 이게 대표적인 사례죠. 전국에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죠. 겨울철 되면 저희 성북구는 구릉지라든가 비탈길이라든가 네. 언덕길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결빙이 되거나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저희 성북구는 대중교통이라든가 일반 차량이라든가 심지어는 보행주차도 어려운 그런 길들이 많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주민들과 여러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밤새 직원들이 그런 비탈길, 언덕길에서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선을 여기다 설치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열선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제가 사업을 네.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금년, 겨울철에는 이제 대중교통이나 차량들이 어려움을 지기에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예. 조금 재미있는 얘기는 열선의 도로에 깔다 보니까 따뜻해지다 보니까 네. 겨울철에 고양이들이 거기서 이제 잠을 자니까 고양이 네. 깨우는 일도 큰 일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거시적이고 큰 정책들도 많지만 이렇게 작지만 소중한 이런 민원들은 현장에 가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내부 아까 말씀드린 내부의 행정에는 저보다도 더 훌륭한 뭐 20년, 30년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이런 시스템이 가장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민선 8기 1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이 구청장님이 가지고 오신 소중한 물건을 저에게 소개해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예. 지금 손에 지금 편지를 예쁘게 포장해서 들고 계신데 어떤 편지입니까, 그게? 이 손편지가 우리 세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소녀의상. 네네. 이 한때는 철거 위기에 있었죠. 예. 뭐 이를테면은 베를린의 미테구라든가 네. 아니면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글렌디시라든가 일본의 우익단체로부터 계속 소녀상을 철거하자 이렇게 압력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초중고 교장 선생님한테 네. 이런 어려움을 말씀드렸더니만 성북구 관내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이런 네. 손편지를 써준 거예요. 이 소녀상을 존치를 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손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어디에 보내는 손편지입니까? 그래서 이 손편지가 3,000여 통을 써주시길래 예. 이걸 베를린에 있는 미테구 시장님과 거기 시의원, 네. 그다음에 우리 한인회에다가 직접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만 그 베를린 미테구에 있는 의회에서 예. 다시 존치를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까지 현재 존치했습니다마는 네. 지금도 좀 언젠가 철거 위기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시장님이 다시 이 학생들의 손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민간 유교를 톡톡히 하는 거죠,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 책자는 그럼 어떤 책자인가요? 제가 예, 들고 있는데. 이 손편지를 전부 책자를 만들어서 예. 저희가 베를린에 있는 미테구에다 직접 전달하는 책자입니다. 손편지를 하나하나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하나하나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저는 많이 내용들이 읽어봤습니다. 담겨 정말 있습니까? 감동이었습니다. 예. 일제강점기 때 우리 그 어르신들, 네. 위안부와 관련된 소녀의상을 세계 곳곳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네. 그걸 일본 우익단체에서 계속 이거 철거하라는 그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성북구의 어린 소년 학생들이 소녀들이 이런 편지를 써서 직접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다시는 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뭐 기초자치단체 특정 국가를 넘어서 이 전 세계적인 좀 공감대를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민간 유교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지금. 네. 예. 네, 계속해서 좀 지역 현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민선 8기 취임 이후에 재선 이후 첫 행보로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단을 설치하셨습니다. 예. 자, 이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예,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약 한 15년 전후, 길게는 20년까지도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따른 재산적 손실은 엄청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 8기 바로 시작하자마자 네. 성북구에서는 신속 추진단을 만들었어요. 신속 추진단 내에는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갈등 조정위원회. 예. 그러니까 내부의 조합원들 간에 좀 갈등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최근에는 경제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인건비 인상, 자재값 인상이다 보니까 시공사와 조합 간에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줄다리기 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를 투입을 해서 갈등조정위원회는 변호사라든가 네. 도시계획 전문가라든가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전문직들이 많이 갈등조정위원회 투입이 돼서 직접 양쪽을 모아놓고 서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속 추진단이 지금까지 오랜 기간도 소요된 것을 최소화시켜서 주민들에게 좀 그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네.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죠. 예. 성북구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많이 추진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서 뭐 갈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장위 10구역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그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곳이죠. 예, 예. 그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많이 빚어왔는데 예. 최근에는 이곳에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우리 사회에 가장 안 좋은 선례를 지금 남기고 있죠, 그게. 네. 근데 앞으로 이런 법에서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공권력에서 용인하는 네. 이런 사례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법원에서 1, 2, 3심 대법원까지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소요가 됐는 이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조합원들의 손실이 천문학적 손실이 컸죠. 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조합에서 배제를 하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일단 조합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저희는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체되고 손실이 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행정에서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서 그 19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국가라든가 아니면 광역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전적으로 행정적 어떤 도움을 줘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다른 주제를 좀 다뤄볼게요. 예. 서울시의 1호 키움센터가 성북구에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예. 바로 우리 동네 키움센터인데 장위 행복누림 복합센터로 이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폭발적이죠. 맞벌이 부부라든가 신혼부부들께서 네. 아이들을 직접 우리 사회에서 키우고 관리해주고 도움 주는 그런 키움센터거든요. 저희가 지금 1호점부터 12호점까지 개소를 했고요. 앞으로 동별 한 개가 아니라 공간만 마련이 되면은 얼마든지 계속 확충을 해서 예. 우리 젊은 신혼 맞벌이 부부들이 좀 아이들을 자유롭게 맡기고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속 확장할 예정입니다. 저희 성북구가 그리고 유니세프에서 지정하는 아동 친화 도시로 최초로 인증을 받았고, 그러니까요. 예, 작년에는 또 상위 2단계 두 번째 인증을 또 받은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키움센터를 비롯해서 키즈 카페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무한정 이렇게 늘릴 그런 계획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와 함께 좀 성북구 주민들이 반기는 곳이 하나 더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5월 초에 개관했죠. 오동 숲속 도서관입니다. 제가 예. 이 사진으로 봤는데 예. 유럽 숲속에 나무로 만든 예쁜 별장 하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여기가 원래 목재 파쇄장이라고 들었는데 화려한 변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원래 그 자리가 말씀해 주신 대로 목재 저장이나 파쇄 그런 쓰레기 집합 장소였는데 네. 이 부분들을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숲속 도서관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 프로젝트 거기 현재 지금 도서관을 가서 보면은 책을 한 권을 펴놓은 듯한 지붕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너무 아름답고 특히 안에서 보면은 창문을 한 100여 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도서를 하면서 책을 보면서 밖에 아름다운 경관을 하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네. 주변에는 또 유아들 어린이들 체험습 네. 이런 현장을 만들어져 있고 일부에 치유숲이라든가 무장의 숲이라든가 또는 최근에는 매 사계절마다 누릴 수 있는 꽃을 다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인근에 우리 청소년 문화센터까지 지어 있어가지고 예. 정말 한 번 가보고 다시는 안 가본 분은 없을 거예요. 너무 좋은 곳이어서 한번 오시는 분마다 힐링한다라고 그러는데 네. 안 오신 분들은 또 손해가 크지요. 그렇죠. 그런 좋은 시설 안 와보니까. 자, 이제는 좀 지역 경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민선 7기 때 참 몸도 마음도 참 바쁘셨죠. 예.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됐기 때문에 정신 없으셨을 것 같은데 민선 8기에는 좀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이제는 좀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북구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민생 회복, 경제 회복 네. 이게 큰 문제이죠.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기에 그때 코로나 당시에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제가 무려 임대업자들에게 5천 통의 손편지를 제가 직접 썼습니다. 네. 그 임대업자들에게
착한 임대에 좀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약 한 300여 점포에서 약 9억 원 이상의 임대를 이렇게 다운을 시켜줬어요. 예.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회복 차원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이 상당히 효과가 크더라고요. 제가 네. 보니까. 지난 2년여 동안 제가 2, 3년 동안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하는 것이 1267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예. 이 발행한 1267억 원이 벌써 2, 3년 동안 96, 7%가 이미 집행이 됐던 거예요. 사용 기간이 네. 5년인데도 불구하고. 네. 금년에도 610억 발행 예정인데 약 한 280억을 발행했어요. 발행할 때마다 불과 한 10분, 1시간 이내에 완전히 소진이 매진이 다 돼버립니다. 성북구 안에서 사용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성북구 내에서만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성북구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 상품권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상인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죠.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까? 미장원도, 음식점도, 특히 학원 비용도,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비용들은 거의 대형 마트라든가 네. 이런 대형 쇼핑 이런 데는 제외하고는 지역에서 모든 소상공, 골목상권, 전통시장 여기는 다 사용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고령화 문제를 좀 해볼 텐데 성북구도 좀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예. 고령 인구 비율이 약 17%가량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맞춤형 복지 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예.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지금 보니까 일자리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제가 3,430명 어르신 일자리를 공공연으로 만들었는데 네. 올해는 국가에서 이제 예산을 많이 줄여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그래도 작년 회복에 거의 맞게끔 약간의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좀 늘렸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전국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주거복지 문화 대상을 받은 가 있어요. 예. 맞춤형으로 어르신들 주거시설을 맞춤해드려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에게 정부 최초로 건강주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간호사들이 직접 어르신들을 방문을 해서 예. 어르신 건강을 체크하고 상담을 하고 건강 이상이 있을 때는 직접 병원으로 안내를 해주는 거죠. 저희 성북구의 의사분들이 한 40여 명인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셔서 네. 직접 방문 간호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전국 최초로 저희 성북구가 먼저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기에 대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저희는 구석구석 발굴단을 만들어서 좀 소유 계층이라든가 긴급 돌봄이라든가 이런 어르신들은 직접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구석구석 발굴단이 골목을 다니면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요. 네. 어려울 때 연락하십시오. 필요할 때 연락 주십시오. 이런 걸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구석구석 발굴단은 122명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벌써 한 40여 건 이런 어려움, 위기 과정 이런 부분들을 해결했던 사례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어르신 복지 문제에서 특별히 성북구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성북구 하면 가장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북구는 주민자치회가 활발한 동네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성북 주민자치회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성북구 중에 1단계에서 3단계 현재 지금 완전히 이제 정착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네. 저희가 작년에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대한민국 주민자치 학회에서 평가를 했는데 네. 무려 저희가 3관왕을 했어요. 전국 대상을 받았고 또 최우수상을 받았고 개인 부분에서 또 최우수상을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네. 이런 성적표는 그냥 간단히 누구 특정인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온 주민들이 함께 얼마나 땀으로 적셨는가 이게 바로 성적표가 아닌가 이러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성북구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완전히 지금 정착 단계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준비는 다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주민도 이렇게 활기차고 예. 이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활기찬 예. 최근에는 아주 특별한 오디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예.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 오디션 발표 대회가 열렸다고 들었는데 예. 우리가 보통 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좀 선입견을 갖고 있잖아요. 예, 이 정책 예. 변화에 조금 소극적이고 좀 둔감하다 이런 선입견도 갖고 있고 또 6급 이상 팀장급 이상이면은 예. 무슨 뭐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겠어 이런 생각도 갖기 쉬운데 예. 아주 오디션 장소가 아주 열기가 뜨거웠다고요. 예. 6급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공직생활을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은 아마 전문가 수준의
박사 학위를 받아도 여러 차례 받았을 그런 잠재력이 많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잠재력이라든가 소질이라든가 전문성을 어디다 자랑을 발표할 만한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내년부터는 그냥 2023년부터는 이런 오디션을 한번 하겠다. 사례 발표를 하는 그 기회를 갖겠다라고 하니까 한 40여 팀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외부의 이제 전문가들을 좀 심사위원들을 모셔서 네. 저희가 8개 팀을 압축을 해서 저희가 처음에 제가 이제 공무원들에 약속을 했어요. 여기에서 훌륭한 정책은 아이디어는 앞으로 우리 성북구 정책에 반영이 될 만한 그런 정책은 반드시 승진 기회와 근무 평가에 네.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주겠다라고 네. 제가 또 약속을 했어요. 최고의 동기부여죠.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8개 팀이 저희가 경쟁을 해서 정말 이번에 보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타 자축에서 우수한 사례를 갖다가 벤치마킹으로 줬다. 아, 우리 네. 성북구에 접목을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그래서 이번에 8개 팀이었는데 정말로 생각 외로 많은 우수한 정책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몇 개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줄 그런 계획이에요. 앞으로 정책 오디션은 연간 1일 정도는 반드시 실행할 그런 계획이고요. 예. 공무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그런 정책은 그분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성북구에는 대학교가 8개나 있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좀 청년층도 많이 있는데 예, 예. 이 청년층을 위한 정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성북구는 인구의 3분의 1이 청년이죠. 저희는 대학이 8개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전국 226개 기초단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1,000원의 아침 밥상을 저희 성북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 8개 대학 총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총장님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성북구에 있는 대학에서 아침 1,000원의 밥상을 한번 제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1,000원을 부담하고 대학에서 1,000원을 부담하고 농림부사에 1,000원, 네. 청년들이 학생들이 1,000원만 내게 되면은 아침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지역을 활보하고 다니면은 젊은 청년들이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반드시 은혜 갚겠습니다. 이런 인기가 제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저희는 8개 대학에 캠퍼스타운 사업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위형은 몇십억, 종합형은 몇백억을 투자해서 네. 저희 성북에 한 700억 캠퍼스타운 사업이 꾸준히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청년들이 앞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다니는 거죠. 저희는 1인 창조 기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을 해서 네. 지금 12년째 전국 최우수 행정으로 평가를 받아서 매년 좀 1억 2,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창조 기업에 입소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집기라든가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주고 여기에서 좀 숙성이 되면은 예. 도전숙을 저희가 또 안내를 합니다. 네. 도전숙은 사무실 공간, 내가 숙식할 수 있는 주거 생활 이런 것까지 다 이어지는 거죠. 도전숙이 약 한 230개가 청년들에게 이제 분양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기반을 다져서 여기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청년들 창업 경진대회를 또 열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입성을 하게 되면 많은 포상금부터 혜택을 주게 됩니다. 청년들이 강남만이 아니라 네. 신촌만이 아니라 우리 성북구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역할을 저희가 좀 제공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미래의 성북 내년도면은 스마트 창업센터를 저희가 하나 또 개관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청년들이 좀 컨설팅을 해주고 청년들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안내를 해주고 창업하기 좋은 우리 성북구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과정을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앞으로 좀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남은 임기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니 해도 저희는 민생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고 지역 경기가 회복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이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패닉 상태, 지금도 패배의식이 많이 젖어 있어요. 어떻게든 지역 경기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바로 구청장이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북구는 청년들이 많은 청년의 도시, 좀 역동적인 살아 숨쉬는 이런 도시로 좀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좀 아까 말씀하시는 창업의 거리, 네.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거리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 끝으로 저희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좀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하나하나 로드맵을 좀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실행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임기 내에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명품 도시로 손색이 없는, 찾고자 하는, 살고 싶은, 떠나기 싫은 이런 성북으로 만들 그런 하나하나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예. 자, 오늘 성북과 관련된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성북구청장으로서 5년째 몸담고 계십니다. 예, 예. 그동안 구청장으로 활동한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담아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를 평가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좀 후하게 준다라고 한다면 51점은 좀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후하게 주셨는데 51점이요? 예, 예. 너무 박한 거 아니십니까? 아니요, 제가 보니까 50점 벽을 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민선 7기, 민선 8기 오면서 지금까지 했던 역할은 기반을 다지는 거, 네. 플랫폼을 구성하는 거,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겨우 50% 이제 넘었다, 기반은 설치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주어지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로드맵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100점 받기까지는 계속 질주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것은 다져놔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51점 후하게 줘서 51점을 제가 좀 맞습니다. 앞으로 100점을 향해서 주민들과 함께 네. 공동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행복 성북을 만들어 가겠다.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좀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들었을 때는 한 90점 이상은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좀 의외의 점수라서 좀 놀랐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여러 가지 과제, 숙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네. 포부도 없고 잠재력이 풍부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임기를 마지막 3년 후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역시 돈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건 직업, 장사꾼이 되는 것이고, 네. 돈을 넘어서 일을 하게 되면 나의 소명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철학과 소명을 지키면서 앞으로 오로지 구민만 바라보고 구민들과 함께 우리 행복 성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앞으로 임기 말이 되면은 정말 같이 일해서 행복했다. 이승로 고생 많이 했다. 열심히 네. 했다. 아마 이런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일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얘기를 분명히 성북 구민에게도 들으시겠죠? 마지막으로 그렇죠. 예, 우리 예. 성북 구민들에게 이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랑스러운 우리 성북 구민 여러분,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주민자치 대회에서 무려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인 누구만의 성과는 아니지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땀의 결실, 그 성적표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져요. 지금까지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열심히 갈고 닦아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갈고 닦은 이런 꽃이 성북의 행복으로 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과 약속을 드립니다. 작년부터 여러분과 함께 일했던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행복을 쌓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북군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성북구의 비전 살펴봤습니다. 성북은 조금 낡은 곳도 많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 사는 냄새에는 여전히 많은 곳 같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성북구.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관심도 분명 함께해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